지금 일본에서는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성적보다 더 관심이 크고 심지어 자화자찬에까지 나선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일본 관중들의 쓰레기 줍기입니다. 전범기를 몰래 내걸었다가 진행요원에게 걸려 철거되는 굴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피파만 예민하다면서 의도적인 축소 보도를 했던 일본이 쓰레기 잘 주워서 참 잘했어요 칭찬받았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적의 정신승리를 두고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일본인들의 쓰레기 줍기는 세계 제일이라는 보도는 일본의 쇠퇴를 느끼게 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화자찬만큼이나 자아 비판도 참 좋아하는 일본다운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쓰레기 줍고 나서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일본인들은 매우 훌륭하고 존경할 수 있다, 세계에서 일본이 최고다 라고 말해주는 듯한 기분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기사는 심지어 이를 두고 일본인으로 태어나 너무 좋다 라며 감동에 쌓여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런 기분을 망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는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에 대해 보도한 일본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보면 세계에 퍼지는 일본인의 쓰레기 줍기 정신, 타국 팬들이 이 행위에 놀랐다, 일본인과 함께 쓰레기 줍는 영국 팬은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라는 등으로 일본인들의 청결함과 투철한 시민정신을 다른 국가에서도 칭찬했다는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우리 역시도 거리 응원이 끝난 뒤 남아서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실제로 잘한 것도 맞으니까 뭐가 문제인가 싶었는데, 이 기사는 일본이 이렇게 정신승리를 외치는 이유와 그 타이밍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전 도쿄도지사 마스조의 요이치가 이를 두고 청소부들의 일을 빼앗는다, 일본 문명만이 세계는 아니다 라는 등의 고언을 제시한 것이 일본에서는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는 전 다이오 제지 회장 이카와 요시타카도 이런 건 기분 나쁘니까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단지 자기만족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고, 일본의 트위터에서는 고작 쓰레기 줍기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게 한심하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지 아닌지 여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일명 정신론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면서 이런 정신승리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일본의 과거 역사를 돌아봤을 때 대개 일본의 쇠퇴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 경우로는 태평양 전쟁 말기로 미드웨이 해전에 패하고 절대 국방권도 깨져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 잇따라 폭격기가 날아와 소위탄을 비처럼 쏟아붓는 와중에 일본 국민들 중에서는 이 전쟁은 지지 마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일본에서는 나라가 위기적 상황에 몰릴 때면 이상하게도 일본인의 정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라는 방향의 뉴스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항조차 불가능한 사태에 몰려도 승전보를 본토 국민에게 전하던 그 뿌리 깊은 정신승리의 역사인 이 정신론이 지금의 쓰레기 줍기라는 주장인 것인데요. 실제 이런 정신론의 예시를 드는 기사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미국령 아츠섬에서 1942년 5월 1만 1천 명의 미군을 상대로 2638명이 돌격하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생존자는 불과 20명으로 생존율 1%의 결과를 내는 인명경시의 무모한 군사행동을 했지만, 이런 비극에 대해 당시에도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인의 고결한 정신을 세계가 칭찬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는 능숙한 전술의 평가나 일본군의 높은 전투 능력 평가가 아니라 오로지 근성, 야마토혼이라는 일본인의 정신만 높이 평가했다는 것인데, 이를 요미우리는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었고, 이런 일본 정신을 세계가 극찬이라는 보도는 일본이 참패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도된 바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반대로 말하자면 그 당시의 일본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야마토혼이라는 정신론밖에 없어져 버릴 정도로 위기적 상황이었다는 기사는 이런 역사적 교훈으로 지금 일본의 쓰레기 줍기는 세계 최고라는 이런 보도가 고조되는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정도로 정체되었고, 지난 30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임금, 평균 급여로는 이미 한국에게 졌고, 노동 생산성이나 1인당 GDP를 따라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인데다가 급속한 인구 감소에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이고, 사회보장제도는 조만간 파탄할 것이라는 기사는 이 와중에도 일본의 기술력으로 해결된다는 허무한 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던 반도체와 백색 가전은 진작에 신흥국에게 패배했고, 최근에는 자랑하던 애니메이션까지 중국에게 인재를 빼앗긴 처지라는 것인데요.
이런 타이밍에 일본의 쓰레기 줍기의 세계가 감동, 우리가 배워야 할 일본, 세계 각국이 칭찬이라는 보도는 일본이 위험해졌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인들이 위기 상황이 될수록 정신론에 매달린다는 것은 데이터도 증명한다는 기사인데요. NHK가 197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일본인의 의식조사 항목에 일본인은 다른 국민에 비해 매우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셔널리즘을 측정하는 질문이 있는데 1973년에 이 항목은 60%, 83년에는 7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98년, 2003년에는 51%까지 하강했는데 이때는 경제력과 국력이 쇠퇴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써 이런 경우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로 이런 곤경에 처할수록 일본인들은 자신감을 더 깊게 하여 다시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 조사에서는 다시 83년의 최고치에 육박하는 68%가 나왔다는 기사는 일본인들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그들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인데요. 쓰레기 줍기를 전 세계가 칭찬한다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아우성도 어차피 쇠귀의 경일기인 특유의 정신론으로 무장한 일본의 민족성에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 있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겐다이 비즈니스는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가 대폭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졌고 특히 일본 노선은 만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 해외 취업 박람회에서 일본 기업을 대하는 한국 젊은 세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데요. 과거 일자리를 찾아 일본 취직을 원하던 한국 젊은 세대에게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취업에 관해서라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는 여행, 서비스업 취업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 호텔업계는 원래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였다는 기사는 한국인들이 취직할 때 중요시 여기는 유명한 기업인가 라는 문제점 역시 세계적 유명 체인을 알선하여 해결했지만 최근 몇 년은 지원자들이 격감한 상태라면서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일본 기업의 초봉이 한국 기업의 초봉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호텔의 초봉은 대졸 초봉이 20만엔 전후이고 전문대 졸업자 초봉은 17만엔 전후인 반면 한국의 롯데 호텔의 경우 대졸 초봉을 연봉으로 환산할 때 약 393만엔으로 이를 일본 호텔의 연봉과 비교했을 때 약 32만엔이나 되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구인난에 우리 기업들도 허덕이며 힘들어하고 있고 이제 임금을 올리거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신입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판국에 한국 기업들의 초봉에도 못 미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까지 끔찍하다고 알려진 일본으로의 이동은 우리 스마트한 젊은 세대들에게 통용될 리가 없겠죠. 이렇게 일본의 내리막길은 비단 고용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칭 관광 대국이라 하는 일본의 관광 경쟁력은 오직 저렴한 뿐이라고 하는데요. 규제 완화 이후에 일본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일본은 싼 맛에 간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일본 외지 온라인의 현실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서는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며 불편해하는데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영어가 안 통하는 것이 꼭 불만이 될 수는 없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 심각도가 매우 크다면서 심지어 입국 심사관이 영어를 못해 문제가 될 정도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당하고 있다면서 임산부임에도 그 누구도 양보해주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고령자에 대한 양보가 적은 것도 매우 유감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디지털 행정이 안 되어 모든 것이 아날로그라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일본은 싸다는 점이었다는 기사는 일본에서는 임금이 오르지 않았던 기나긴 기간 동안 수백만 엔이 올라가 버린 나라들도 있으니 일본이 싸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수십 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인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친절도 불친절로 변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가난해지는 길을 걸어온 국가 일본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들의 실패를 통해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일본처럼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은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국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